안녕하십니까. 안산의 대표 박영영 회사입니다. 오늘 제 432강은요. 기준경비율, 실제기장신고, 단순경비율 이런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소득 금액이 계산에 차이가 나는지를 실제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실제기장신고가 제일 유리해요. 회계사나 세무법인한테. 입증경비가 특히 충분할 때는 기장신고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20%의 공제가 있고 플러스 100만원까지. 입증경비가 보통이면 기준경비를 신고한다. 이럴 때는 물론 20% 감세를 해야 되니까 실제 기장하는 것과 이거하고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그러니까 40%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예 입증경비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단순경비를 해도 되겠다. 역시 물론 20% 감세는 부과하니까 이거보다는 많이 내는데 비용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안사진행전은 5월 10일자 여기 이렇게 내지에 제가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여기 나와서 F를 뽑았고요. 이건 이제 저번 주 5월 5일자에 그 기준경비율표, 단순경비율표가 나갔는데 이거에 근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제 표의 맨 위에 이걸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이제 이 사업자들이 쭉 가게들이 이렇게 이제 도시에 가면 길가에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식품점. 그 중에서도 빵집 하나, 빵집을 대표 예를 들면은, 자, 그 빵집에 여기 수동률에는 식료품 소매역으로 써 있고, 사월 하나 분류표에는 52061로 되어 있어요. 52061인데 거기에는 단순 경비율이 90.7% 이렇게 되어 있어요. 90.7%. 그 다음 기준 경비율이 4.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매출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입증 자료가 완벽하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본사로부터의 그 매입 자료도 충분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다 입증이 다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기장을 했을 때 실액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실제 기장을 했더니 3억 매출액에서 입증 매입이 0.9억이고 입증 인건비가 0.8억, 임차료가 0.3억, 기타 비용 0.06억 해서 9,400만원의 종합소득이 이제 계산됐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실제 이분이 사업자가 아마 배우자, 부부자 같이 하던가 혼자 하던가 어쨌든 9,400만원의 연수익, 연이익을 얻는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는 어디야 또 사업할 만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경비로 치니까 역시 입증경비는 그대로 똑같이 쭉 나오고 단 이제 기준경비율이 4.7%인데 복식부의무자 즉 3.3억 이상 매출액자는 복식부의무자니까 이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또 2분의 1 즉 50%만 인정을 해줘요. 50%만 빼면 이제 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9,295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교해서 또 더 작은 쪽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단순경비를 곱해봐요. 그래서 단순경비는 1에서 90.7%라 했어요. 907을 뺀 거에다가 이 단순경비를 할 때는 이제 이 배울 방법을 가산합니다. 왜냐면 단순경비를 너무 많이 비용을 빼주니까 이걸 그냥 해주면 다 이걸로 갈까봐 각자 매입 원재료나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를 입증하라고 압력을 가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3.4배, 3.4배를 곱하면 거의 다 높아져서 이걸로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경비 90.7%이기 때문에 낮으니까 아무래도 높으니까 아무래도 소득률 10%가 안 되죠. 0.903%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3.4배를 곱하니까 소득은 이제 9,486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입증경비가 충분하고 또 이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왔어요. 실제 소득이 9,400만 원, 기준경비율이 9,295만 원, 단순경비율이 9,486만 원인데 2와 3 중에선 더 작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9,295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기장이 9,400만 원하고 아슬아슬하게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실제 기장을 하면 20% 세액공제를 받고 이제
또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 혜택이 있고, 기준경비로 하면 복식부금이자가 이제 실제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어요. 20% 가산세. 따라서 가산세까지 추가하면 소득금액이 거의 100만 원짜리 비슷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20% 가산세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실제 기장에 이제 맡긴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기장료도 100만 원 세공제를 받으니까 이것은 외부에 한 달에 한 10여만 원씩 그 기장료를 한 맡긴 금액인 120만 원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맡겨서 한 돈이 다 세공제 받으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불이익이 없이 그대로 실제 기장을 해도 혜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인적 용역. 또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인들 주변에 많이들 보면은 서비스업이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제조업이나 이 유통도소매업보다 이제 서비스업 쪽 직종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용을 한다든가 옷을 맞춰준다든가 머리를 깎는다든가 또 손톱을 다 작성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서비스업이잖아요. 예, 단순 경비 이럴 때 이제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 75% 비교적 소득률이 25%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원재료 값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기준 경비율은 24.4%, 매출은 3억이다. 이것은 이제 요 업종이 940908인데 940908이 이렇게 기타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되게 퍼퓰러한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업종이 다 들어가요. 뭐 서적 외판원, 학습지 판매원, 뭐 화장품 판매원 이런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 직업이 전부 다 이 서비스업에 이 수수료를 받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기준경비율이 75%, 24.4%가 되니까 이거 한번 빼보면 실제 기장에 의하면 3억에서 매입은 없다고 치고,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들이니까 매입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직원들 인건비가 이제 두세 명 있다고 해서, 서너 명 있다고 해서 1.2억이 나가서 그건 신고를 했다. 기타 임대료가 0.2억 하면 이제 1.6억의 소득이 나와요. 그럼 아마 이 서비스업을 하는 이런 분들은 실제 소득은 이 정도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와서 일을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기준 경비율 방법은 역시 입증 경비율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3억에서 인건비 1.2억 입증이 됐고 0.2억이 임대료 입증이 됐고, 그 다음 이제 기준 경비율이 24.4%니까 매출액 3억에다가 24.4% 곱한 다음에 이거의 반만 인정이 되니까 그것이 3,66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빼면은 기준 경비율한 소득 금액은 1억 2,300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그것도 단순 경비라고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단순 경비였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 경비의 75%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곱하면 25%의 소득률에다 3.4% 했다는 얘기는 뭐 거의 25%고 3.4%는 많으니까 거의 2, 3, 6, 한 70%,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80%가 소득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큰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2억 5,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서 단순경비율 소득은 2배쯤 나오니까 이것은 아예 폭이 안 돼. 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장은 1.6억이나 나오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20%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100만 원까지 한도로 갇혀 있으니까 기준경비율 1억 2,300에 의한 종합소득 계산을 하는 게 저 1번 실제 기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 가산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준경비를 위해서 하니까 입증경비가 충분하니까 가산세 20% 부담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장한 것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는구나 해서 이제 2번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례로서 매장공사 인테리어. 여러분들 그 집 아파트 앞에 가면 항상 제일 많은 게 부동산 중개사하고 서비스업이죠. 이쪽에 아까죠. 그 다음 내장공사 인테리어 가게예요. 항상 인테리어들은 이제 살다 보면 집을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인테리어 가게들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인테리어 452-1074 분립인데 단순 경비율이 91.2%,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이 12.1%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한번 더 계산해 봅시다. 실제 기장은 이제 3억에서 매입 뭐 타일이니 뭐 목재 이런 게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입증되는 비용이 0.5, 입증 인건비가 0.7. 왜냐면 이런 경우는 다 본인이 직접 많이 일을 하니까 사람은 많이 뭐 일용 작품을 잠깐 다 쓰고 그래요. 임차료 0.2, 2억 이렇게 들어 2천만 들어 기타 0.1이면 이제 1.5억 소득이다. 이건 한번 실소득일 것 같아요. 3억 정도 하면 반 정도의 소득이 이제 그 사업주한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합의다. 그죠? 이렇게 해서 1.5억 소득이 나왔다. 이거를 기준경비율로 해보니까 3억에서 0.5억을 이제 입증이 됐고, 0.7억이 인건비 입증이 됐고, 0.2억 임대료 입증이 됐고, 그 다음 이제 그 기준경비율 금액은 3억에다가 12.1%를 곱한 다음에 역시 반 50%만 해줍니다. 그럼 1,815만 원이 돼서 그 실액 소득은 1억 4,18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질 기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다 20% 가산세 하면 오히려 실질 기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순 경비를 딱 계산해 보니까 3억에다가 1 빼기 0.912,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91.2%로 높으니까 소득률은 8.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3.8%를 곱하면 3824, 한 30%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쯤 되는 걸 3억에 곱하니까 8,976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실제 기장한 것보다도 적고 기준 경비율보다 훨씬 적어요. 이럴 땐 납세자는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기준 경비율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둘 다 어차피 가산세 20% 내는데 기준 경비율 할 필요가 없어요. 가산세를 내더라도 8,976만 원 나오는 단순 경비율 소득이 작으니까 이걸로 해서 채택을 한다 이거죠. 3번을 채택한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입증 경비가 좀 어느 정도 돼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단순 경비율의 비용률이 워낙 높아서 아무리 3.4배를 곱한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얼마 안 나오는 그런 특수한 직종이 있어요. 이렇게 노동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도매나 상품 중개업.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 여러분들 상가나 이 도매상 시장에 가면 참 많이 있죠. 또 집주위에도 보통 1층에는 소매가 있고 2층에는 도매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품 중개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사업자 분류번호가 511500 해서 이 511500 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 주로 보세요. 이제 산업분류표 보면 도매 이렇게 돼 있고 상품 중개업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상품 중개업. 그래서 79.8%라는 이제 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 21.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역시 매출액은 3억이라고 치고 입증 경비가 3천만 원밖에 없어요. 매우 부족한 경우시죠. 왜냐하면 도소매 이런 데들은 이 사업자 간에 생겨서 끊고받는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원 인건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이 매입되고 뭐 수수료 주고받고 하는 거에 자료상들이 없어서 이제 진짜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입증 정비를 입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기장을 하니까 3억에서 입증 경비 3천만 원뿐이 2.7억이나 소득이 나와요. 근데 실제 이 사람 소득은 아마 1억 내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억이나 되는 많은 매입 원재료의 자료가 입수할 수가, 자격증명인 승인해서 입수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실제 소득은 1억인데도 2.7억이라는 높은 소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기준 경비를 해봤어요. 3억에서 3천만 원을 빼고 그 3억에 대한 21.6%의 2분의 1인 50%인 3,240을 빼면 기준 경비율이 2억 3,700이 나온다. 이것도 꽤 되네요. 2.7억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여기다 20% 가산세 치면은 2.7억으로 소득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단순 경비율이 79.8%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3억에다가
곱하기 1 빼기 0.798. 798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80%라는 얘기니까 20%만 소득이죠. 20%에다가 3.4%를 곱하면 60 몇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억에다 60 몇 프로 곱하면 그러니까 2억 600이 돼요. 그러면 2억 7천하고 2억 3,700보다도 훨씬 낮은 2억 600이 되니까 2와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계산 방법이. 나름대로 여기서는 세법에서도 아무리 해도 눈물이 있는 것이죠. 단순경비율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 3.4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얼마 안 나올 때는 이게 작은 금액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단순경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다 20% 관세를 하더라도 가장 유리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가나 다라 중에서 단순경비를 할 수 있는 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건 아예 단순경비율이 높아서 소득률이 아예 낮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실제 입증경비를 하나도 입수할 수 없어가지고 실제 기장하면 뭐 실제 자기 소득 1억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억울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인건비를 집어넣으면은 다 입증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단순경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매입자료 중 입증경비가 충분하면 실제 기장 신고가 항상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20% 세액공제를 해주고 10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외부 기장을 맡기더라도 그 금액을 뽑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순경비를 하는 경우는 이제 2.4, 800, 3.4배를 적용해서 곱한 금액이 실제는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경비 입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입증을 해서 인건비하고 매입 원재료 이걸 다 빼면은 그래도 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실제 기장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단순경비로 하면 그거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그러나 나와 같이 도매수기업 인테리어와 같이 단순 경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입증 경비가 굉장히 적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너무 큰 소득이 나오고, 대신에 단순 경비율은 비교적 높아서 소득률이 10% 내지 15% 정도 낮게 나오면 거기다 3.4배 곱한다 하더라도 총 소득률이 50% 내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실소득보다는 좀 많게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작게 나오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기준경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아니면 단순경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한번 봤는데, 이것은 각 사업자의 상황, 또 각 사업자의 실제 입증 경비의 그 업태, 그 다음에 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어떻게 이 세법의 이 기준경비율표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 가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해봐서 가장 유리한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선택해보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회계법인한테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번 계산을 시켜본 다음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관정이었습니다.